핵연료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하 500m에 영구적으로 묻어두는 겁니다. 이른바 고준위 방패장인데 부지 선정부터 실증 연구, 시설 공사까지 최소 37년이 걸립니다. 몇 가지 공정을 동시에 진행해 최대한 줄여도 10년 이상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임시 수조가 다 찬 뒤 최소 2, 30년 정도는 사용 후 핵연료를 버릴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매년 700톤씩 발생하는데 1978년 이후 지금까지 18,000여 톤이 쌓였습니다. 문제는 임시 수조의 저장 용량이 거의 다 차간다는 겁니다. 현재 고리원전은 86%, 한올원전은 82.5% 등이 채워진 상황. 이대로라면 한빛원전은 2030년, 한올원전은 2031년에 임시 저장 수조가 꽉 차게 되는데 원래 예상보다 포화 시점이 1, 2년 빨라졌습니다. 새 정부의 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급한 대로 기존 원전 부지 내에 임시보관 건식 저장시설을 증설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지역 주민들은 임시 저장을 가장한 영구 저장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지가 올해로 45년째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은 차치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저렴한 에너지를 써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발전 이후에 나오는 이 폐기물, 그러니까 사용 후 핵연료 처리는 사실상 미래 세대에 떠넘기면서 계속 미뤄오기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용 후 핵연료의 이 연구 처분 시설, 이른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일단 이름이 어려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이 원자력 발전소는 이 우라늄이라는 원료의 핵 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잖아요. 네. 우리가 화력 발전소에서 뭐 석탄이나 어떤 이 화력 발전소에 대한 에너지들을 태우면 재가 남듯이 이 우라늄도 핵 분열을 하면 폐기물이 남습니다. 네. 이걸 흔히 다 쓴 핵연료라고 해서 사용 후 핵연료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원자로에 들어가는 우라늄은 한 4년 정도 사용을 하면 약 한 1% 정도 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뭐 1%밖에 안 줄었으니까 더 쓸 수 있겠지 싶지만 이만큼 줄어들면 이제 더는 발전용으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핵연료로 바꿔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교체된 핵연료는 여전히 높은 열과 방사능을 내뿜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열과 방사능 준위, 그러니까 방사능 강도가 높은 폐기물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부릅니다. 아, 네.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이 방사성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 고준위 폐기물인 이 사용 후 핵연료는 현재 버릴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방사능 강도가 높은 폐기물인 만큼 정말 잘 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주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있는데 여기엔 버릴 수 없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사성 폐기물은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이라고 보는데 크게 고준위와 중저준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고준위는 앞서 설명했듯이 뭐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은 이 높은 수준의 방사능을 배출하는 이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중저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장갑이나 작업자들이 입는 방호복, 그리고 이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사용했던 공구나 소모성 교체 부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산업체나 뭐 연구기관, 병원 등에서도 이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함께 사용하는 뭐 주사기, 시약병 이런 것도 중저준위 폐기물에 속합니다. 이 현재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경주에 있는 처분장에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처음 원전이 이제 가동됐던 1978년부터 만들어졌던 이 중저준위 폐기물이 계속 임시 보관이 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임시 보관돼 있던 중저준위 폐기물도 꾸준히 반입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7년 만에 수용량이 벌써 25%나 찬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준위 폐기물은 이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패장에서는 이제 다룰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용 후 핵연료가 계속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앞서 사용 후 핵연료가 제가 이 높은 열과 방사능을 뿜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임시 저장 수조, 그러니까 물 속에 현재 넣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온도를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냉각수가 필요한 네.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임시 저장 수조라는 점입니다. 네. 이 사용 후 핵연료가 인체나 자연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방사선 수치까지 떨어지려면 한 10만 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예. 구석기 시대까지 가야 될 만큼 시간이 역으로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네. 지나야 되는지 가능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10만 년 동안 계속 물속에는 넣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 네. 결국 연구 처분할 방법과 공간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연구 처분 방식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이 원전 부지 내의 임시 저장 수조 용량이 거의 다 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용 후 핵연료는 매년 한 700톤씩 발생이 되고 있는데 네. 현재 고리 원전의 경우는 86%, 한우 원전의 경우에는 82.5% 등이 채워진 상태거든요. 이대로라면 한빛 원전의 경우에는 2030년, 또 한울 원전의 경우에는 2031년에 임시 저장 수조가 꽉 차게 되는데 이 시점이 원래 예상했던 포화 시점보다 현재 1, 2년 정도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전 가동률을 높이기로 해서 재산정한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할 시설이 없어서 원전 운전을 멈출 수 있다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지 올해로 45년이 됐는데 그동안 왜 꾸준히 방패장을 만들지 않았던 걸까요? 물론 아예 안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예. 만들려고 시도도 했었고요. 준비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수차례 논의에서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되긴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경주에 있는 이 중저준위 방패장을 만들 때도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부안 사태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예. 있을 텐데요. 2003년 전북 부안군수가 일방적으로 방패장 유치를 선언하자 주민들이 아주 강렬하게 반발을 하고 나서면서 네. 유혈 사태까지 당시 벌어진 바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방패장 건설 자체는 이 기피 대상 1호 시설이다 이렇게 좀 낙인이 찍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과거 경험에 의해서 원자력에 대한 뭐 불신과 불통의 이미지도 국민들에게 사실 남아 있는 상태라 이 고준위 방패장 건설은 논의 시작부터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주민들의 우려 때문에 사실상 지을 데가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사례가 궁금한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제 다른 데에서도 원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원전 운영국은 많지만 이 고준위 방패장을 만든 나라는 전 세계 딱 하나, 핀란드뿐입니다. 네. 이 핀란드는 원전을 처음 세울 때부터 이 버릴 곳, 고준위 방패장 건설도 함께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1983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 처분 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연구와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2001년에 부지를 확전 지은 후 2016년 연구 처분 시설, 그러니까 고준위 방패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현재 핀란드에 있는 고준위 방패장은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돼서 일반인에게 이 시설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따르면 2년 뒤인 2025년부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현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보준위 방패장 건설까지 완료한 나라는 핀란드 하나인 건 맞지만 현재 스위스랑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 절차가 끝났고요. 뭐 캐나다, 체코, 일본, 미국 등도 이 고준위 방패장을 만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원전을 계속 사용하려면 고준위 방패장 건설 논의를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얼마나 안전하게 처분해야 하는지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처분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하 500m 지층에 아주 영구적으로 묻어두는 심지층 방법이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원래 인간도 땅속 깊숙이 있는 우라늄을 저희가 캐서 이 원자력 발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라늄이 원래 있는 조건과 아주 비슷한 땅 속에 다시 깊게 묻어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지하수가 거의 지나가지 않으면서도 안반의 변화가 거의 적은 화강 안반 등을 선택해서 천연 방벽 효과를 좀 얻어야 되고요. 여기에 폐 연료봉을 5cm 두께로 이 구리 캡슐로 감싼 후에 이 밀봉한 이 캡슐을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벤토나이트 같은 걸로 이제 한 번 더 완충제를 싸고 그렇게 해서 구멍을 완벽하게 메운 뒤 격리를 하는 방식이고요. 네. 이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터널로 이루어져 있는데 터널 한 개당 한 수백 개의 사용 후 핵연료가 채워진다고 해요. 이 사용 후 핵연료가 모두 채워지고 나면 터널 자체도 메워서
지상과 인류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상 아주 깊게 땅을 파서 묻는 방법밖에 없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급해지는데 왜냐하면 7년 후부터 포화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지난 2021년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계획에 따르면 고준위 방패장을 확보하는 데까지 최소 37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 부지 선정을 시작한다고 해도 빨라야 2060년에야 네. 이 고준위 방패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조사 계획을 세우고 이 부지를 선정하는데 13년이 걸리고요. 네. 선정된 부지에서 지하 연구시설을 지어서 14년에 걸쳐서 실증 연구를 진행한 뒤에 10년 안에 연구 처분시설, 그러니까 고준위 방패장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로드맵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게 땅을 찾는 게 네. 먼저죠. 그런데 사실 땅 찾는 게 가장 만만치 않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 절차, 뭐 또 유치한 지역의 지원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특별법이 빨리 제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 현재 여야 의원 3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사실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임시 저장 수조가 빠르면 7년 후부터 포화 상태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방패장 건설에 37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요. 이 기간을 좀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 고준위 방패장 운영 시점을 한 10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앞서 설명했던 고준위 방패장 기본 계획에 따르면 우선 처분 부지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한 부지 내에 지하 연구시설을 지어서, 그러니까 지하 500m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네. 없으니까 네. 지하 500m에서의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방패장과 유사한 환경의 안반에서 만약 처분 시설을 검증할 수 있는 이 연구용 지하 시설을 따로 만들게 되면 2060년이 아니라 2050년에, 그러니까 10년을 앞당겨서 고준위 방패장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현재 사용 후 핵연료 처분 개념이나 처분 시설 설계 기술은 국내 연구진들이 모두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37개 기술을 좀 더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중에 15개가 앞서 이야기했던 지하 500m 지하 연구 시설에서 검증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만약 지하 연구시설을 처분 부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다가 따로 만들게 되면 전체 공사 기간에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게다가 앞서 이야기했던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패장을 지은 핀란드의 경우도 이 자국 내에 지하 연구시설이 따로 있지 않았고요. 암석 상태가 굉장히 비슷한 스웨덴에 있는 지하 연구시설에서 연구를 함께 하고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해서 핀란드에다가 이제 방패장을 지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우리도 좀 주의를 두고 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지를 찾는 동안에 다른 곳에서 연구라도 먼저 시작을 하자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말 그대로 한시가 급한 사안인데 관련 논의뿐 아니라 행동까지 서둘러서 진행이 돼야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